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터 6월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이 적발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주택 경매 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빌라를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의 매각률이 올랐고 아파트 매각가율은 연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시세 30에서 80%로 공급하는 3,773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전세 사기 사태 이후 전세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더워지면서 이제 여름 맞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생을 뚱뚱하게 살았던 한 분이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한 20kg 정도 몸무게를 감량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kg 감량한 여성을 두고 주변에서 평가가 두 부류로 좀 나눴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아니 너무 급하게 뺀 거 아니야? 이러다가 건강에 문제 생기는 게 아니야? 전에 통통했던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였고요. 두 번째 부류는 아니 이렇게 날씬해지니까 너무 예뻐졌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길래 이렇게 예뻐진 거야? 라고 응원의 말을 좀 보냈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도 결과가 어땠을지는 좀 예상이 되시죠? 첫 번째 부류의 친구들과는 조금 멀어지고 또 두 번째 부류의 친구들과는 오히려 마음이 조금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주변에서 내가 노력한 걸 좀 인정해주고 또 앞으로를 응원해주는 사람과 더 마음을 나누고 싶어지는 것 같은데요. 새롭게 시작된 7월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저희가 곁에서 응원해드릴 테니까 이번 달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저희와 나누고 싶은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진 또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은 해결해 드려야 할 텐데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큰 틀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확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 길이 또 언덕이 또는 내리막길이 오르막길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멀리서 산을 보면은 그 산 능선이 보이죠. 그것처럼 지금 안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무엇인가 길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찾기 어려운 시장일 것이다. 왜냐 한편에는 좋은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오니까 말이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우리나라의 30대, 40대, 50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가격이냐 아니면은 향후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만 되는 가격이냐 아니면 더 떨어져야만 되는 가격이냐 하는 거는 각자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본다면 조금 더 믿음직스럽고 또 신뢰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언제나 그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해 보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먼저 만나볼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지금 상계동에 상계주공 7단지 18평짜리를 하나 소유하고 있고요. 네, 예, 저쪽 불광동 연신내 3번 출구 쪽으로 네. 그 빌라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제 그 빌라는 그 공공주도 복합 사업이라 그래갖고 지금, 예비 안전은 통과됐고, 네, 지금 이제 예비 지정구역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거 두 개를 좀 매도하고 상급지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갖고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연락잘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이 두 개 주택에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일까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투자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첫 네. 번째는 상계 주공 7단지 18평형 아파트 하나 그리고 네. 연신내 불광동에 연신내역 3번 출구 근처에 다세대 주택 하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걸 네네. 좀 모두 매각한 후에 똘똘한 투자를 좀 바꿔볼지 아니면 이 네. 두 개를 좀 유지해보는 게 좋을지 한번 네. 앞으로의 향후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그 상계 주공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네. 주공 7단지는 사실 입지가 좋죠. 아주 예. 노원역 더블 역세권에 붙어 있고 네네. 입지는 아주 좋습니다. 외형상 지역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네. 전체 권역이 그렇게 뭐 좋다는 뜻은 아니야. 그러나 이 물건을 봤었을 때 네. 17평, 18평짜리 작은 평수니까 평수로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네. 이게 어차피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을 해야만 미래가 좀 이렇게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이제 재건축의 어떤 의미가 네. 현재의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현재 용적률이 뭐냐면은 현재 이 아파트 부지 면적에 대비해서 건물이 몇 평이나 지어져 있느냐 하는 그 건물 비율이거든요. 네네. 현재 용적률이 대충 약 200% 가까이 돼요. 네네. 맞아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법상으로 이종 주거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용적률 받을 수 있는 것이 250%예요. 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는 지자체마다 지자체장들이 이 범위 안에서 밑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서울은 200%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200%에 가깝게 지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럼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250%가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공짜로 가능한 게 아니고 기부 체납이라는 걸 해야 돼요. 네네. 기부 체납. 그럼 기부 체납 해버리고 나면은 실제로 늘어나는 거는 뭐 한 30 정도? 30 늘어난다고 하면 200에서 30이면은 정말 적게 늘어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사업성이 별로 없는데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 물건 자체가 사업성이 별로 없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렇게 입지에 비해서 왜 이렇게 저렴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왜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왜 이렇게 싸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형 평수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만큼
똑같은 용적률은 평수 관계없이 전체로 면적을 따지지만 재건축한다고 했었을 때 네.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에게 다 한 채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8평을 갖고 계시는데 18평을 지어서 짓겠다. 그러면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큰 걸 원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세대 숫자로 보면은 용적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대 숫자가 큰 평수 위주로 지어버리면은 늘어나는 게 없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인에게 분양할 게 없겠죠. 네네네. 그러면 조합원들이 돈을 다 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죠. 네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여기잖아요. 네네. 바로 여기에 어떤 그 서울시하고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공공의 목적, 어떤 상업시설이든 공공의 목적인 그 무엇인가를 해주면서 용적률을 뭐 300% 가까이까지 좀 해달라라든가 이런 타협의 여지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거는 그 타협이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해주고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재개발, 참 재건축을 바라보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노원 그 구청에서 지금 목동같이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 용적률 상향 이런 거랑 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네. 정비 사업의 어떤 종류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재개발, 그러면 재개발은 단독주택 중심의 어떤 정비 사업, 재건축 같은 공동주택 중심의 정비 사업, 이런 정비 사업을 하는 형태거든요. 네네. 형태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 자체의 면적이 좀 방대하게 같이 연계해서 정비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압구정동 아시죠? 네네. 압구정동은 현대만 있는 게 있어 한양도 있고 그 옆에 그저 미중가요 그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것이 압구정동 맨 처음에 탄생될 때 그 음. 전체가 압구정동 지구로 탄생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탄생될 때 그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짜서 각자 그 계획 하에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것처럼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한다는 거는 요 단지 아파트 한 채뿐만 아니라 그 광역적인 어떤 의미로 어떤 기반 시설 같은 것도 같이 그림을 짜서 해야 된다 이 뜻이지. 아, 그래요? 지구 단위계라는 것이 특수한 형태라서 특수하게 더 뭐 어떤 이익을 더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해 가시죠? 네네네. 압구정동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전체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다시 할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네. 지구 단위가 말이 사실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네네. 그다음에 연신에 있는 복합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갖고 계신 그 물건이 네. 이 공공복합 사업이 언제 나왔냐면 21년도에 네네. 문재인 정부 때 나왔는데 이사 대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정책 실패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는 않아요. 음. 어떤 나라도 부동산 정책을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부동산 정책 정말 잘 썼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사람들의 심리를 완벽하게 정책으로 제어가 되지를 않아요. 불이 붙을 때는 이것이 분명히 과하다 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나 불이 꺼질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데도 더 많이 꺼져요. 그렇게 되게끔 돼 있는 것이 왜냐하면 군중 심리라는 것이 있고 대중 심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유효적절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지구에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어찌 됐든 이사 대책은 공급 대책이에요. 네. 이 공급 대책에 나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역세권 공급은 어떻게 할까, 비역세권은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역세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세권의
상업 지역에 오피스텔을 많이 공급하겠다. 음,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필요하면 용적률도 높여주겠다. 그 이야기는 오피스텔이 모자란다 이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세미나나 이런 게 오피스텔 괜찮으니까 괜찮은 물건은 지금도 구입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요. 네네. 근데 비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또 뭐냐면은 상업 지역이 아닌 지역.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비상업 지역, 주거 지역. 주거 네. 지역에는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쵸. 주택을 공급해가는 방식이 재개발, 재건축도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그 민간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도시에 뭐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서 한다. 그럼 돈이 없잖아요. 그쵸. 그럼 개발하기 힘들잖아요. 네. 뭐 이런 역세권의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이런 열악한 어떤 환경상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공공의 대표적인 데가 LH공사거든요. 네네. LH공사가 개입을 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가자. 그럼 훨씬 더 빨리 그 지역을 어떤 개발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LH공사는 공공이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공공이 사업을 짜고 뭐 하면서 공공도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이 주민들은 공공이 제시한 어떤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오케이 해야 돼. 네네. 오케이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가격이 완전 바닥으로 가버렸어. 그 상태에서 공공이 제시를 하면은 야, 답이 없으니까 하자 하는 분위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 근데 공공은 이 가격이 오른 것을 인정해 주면서 가려니까 이게 맞질 않죠. 네. 그렇죠. 그러면 투자 금액이 그만큼 많아지는 꼴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있는 주민들이 여기 제시했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이런 공공복합 사업을 시행을 출발했고 시범지구가 6군데가 출발했고요. 네네. 전국적으로 지금 몇 군데더라? 50 몇 군데가 많이 출발은 했지. 처음에 스타트는 했지만 제대로 지금 되어 있는 이게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지금 한 열 몇 군데인가 뭐 얼마밖에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네네. 진행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공공복합 사업이다. 재개발하고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있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 공공복합 사업 지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예정 지구가. 그럼 이 지구 지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 이 지구 지정 안에 물건을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그 사업 설명, 그러니까 주민 사업 설명회를 앞두고 있어요. 아니,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텔레비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안 보고 계시나요? 네네. 아, 보고 계셨으면 참 좋았을 걸. 이게 확대를 하면은 그런 게 보여요. 네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연신내 쪽이잖아요. 네네. 연신내 보면은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이 지도상에도 떠요. 네네네. 이 복합 사업은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요 구역 안에 있는 것인지 맞아요? 네네네. 요 안에 들어 있나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이 밖에 있는 거 아니죠? 네네네. 그러면 이 사업은 일단은 진행은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은 지금 정부는 오세훈 시장은 특히나 더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러니까 이걸 기존 정부에서 해놨는데 네. 이것도 공급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그냥 굳이 인기는 없어도 별로 없앨 생각이 없어. 그래서 네. 이런 공공복합 사업을 일단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네. 앞으로 한 몇 년간 더 연장해서 해봐야 되겠다 하고 결정이 된 거예요. 네네. 안 그랬으면 올해인가 뭐 내가 끝나거든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 안에 가지고 있다면 네. 일단은 갖고 있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은 네. 갖고 있는 게 네네. 예,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안에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 다세대 빌라인가요, 뭔가요? 빌라예요. 다세대인데 네.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예요?
20평대 초반이에요. 방 20. 3개, 화장실 2개짜리요. 오케이. 이거를 얼마에 구입했어요? 저 3억 3천이요. 3억 3천에 구입을 했고 네. 현재 전세는요? 2억 8천 들어가 있습니다. 2억 8천 들어갔고 예, 예. 이게 만약에 내놓는다면 동네에서 네.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얼마 정도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던가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고 요즘 제게 18년도에 지어진 건데 네. 그 18년도에 지어졌다고요? 예예예. 예. 18년도 신축이네요. 네네. 근데 아, 요즘 예, 그러고요. 신축 분양 물건이 그 비슷한 가격대로 보니까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 나오는 걸로 예, 신축 확인을 분 했었어요. 그때 당시 했는 거 요거하고 똑같은 게? 아,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분양되는 건 더 새 아, 건데. 지금 분양되는 거하고 따질 수는 없어요. 아, 전혀 달라요. 그거하고는. 글쎄요. 요즘 거기 나와 있는 물건은 없는 지금 걸로 이 제가 정도 전세에 이 정도 구입을 했으면은 네. 구입했는 가격보다는 더 받을 수 있을지 않겠냐라고 싶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제대로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네. 모르지만 그래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렇다고 있다면 일단 이거는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상계 주공은 매도를 하고요. 예, 그렇죠. 아, 네.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죠? 이제 그거 2개를 팔아갖고 좀 약간 마포나 성동구 쪽으로 상급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상급지, 하급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상급지와 하급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래요. 음. 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선호하는 지역을 상급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쵸. 그러면은 지금 뭐 상하급지라고 있다고 칩시다. 네.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 있다고 그런가요? 가정을 하자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하급지는 덜 올랐고 상급지는 더 많이 올랐고 아니면은 상급지는 덜 올랐고 하급지는 더 많이 올랐고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맞춰서 오를 건 다 올랐어요. 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5억짜리, 10억짜리 물건이 있는데 네. 걔가 15억이 됐으면은 B 지역에 20억짜리 물건이 있으면 그건 30억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래야 맞잖아요. 네네, 그쵸. 비율이. 그러는 상태에서 지금 옮긴다고 해서 네. 그 옮기는 지역이 지금 가격보다 다시 더 올라간다 거기만. 그러면 옮기는 게 맞겠죠. 네네. 근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액면 금액으로 보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네, 그쵸. 20억이 훌쩍 넘는 아파트들은 거래 한 건만 해도 3억, 4억 떨어져요. 네네, 그쵸. 근데 조그만한 것들은 매매가가 5억, 6억인데 3억, 4억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쵸.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하게 그렇게 옮긴 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좀 더 그러면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주공업부터를 매도하고 그냥 현금을 들고 있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기간 동안에 그 매도한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거는 각자의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여건에 따라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분명히.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일단은 저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움직이다가 네. 충분히 바닥 권역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었을 때 네. 그때 다시 어떤 차익 쪽으로 움직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근데 사람마다 여건이 다 다르다 보니 그거는 뭐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런 케이스는 제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분님이 방송도 뭐 연결했을 경우에 세미나를 한번 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길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네네. 세미나를 적어도 뭐 조금 자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세미나 듣고 후회하시는 분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상담 마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민 상담 주셨던 2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는 매도 계획 세워보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고 하나는 그대로 좀 보유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 매도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도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그 자양 1동 네, 229번지대 하고요. 네, 자양 2동 646번지 네, 그 두 군데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그 투자 가치가 더 있는지 아니면 네. 뭐 그쪽이 또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향후에 네, 네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양동에서 지금 두 개의 주택을 문의 네. 주셨는데 이 중에 이제 한 곳을 투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네네. 거주도 함께 생각하실까요? 아니 거주는 안 하고요. 그러면 우선 갭 투자로 좀 접근하겠다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게 하나는 자양 1동의 229번지, 그리고 네. 하나는 자양 2동의 646번지 이렇게 네, 말씀 네. 주셨는데 임장 활동도 해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의 분석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상담이 연결돼가지고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네. 지금 지도를 좀 보고 있어요. 네네. 어디쯤 되는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 강변 있고 이게 잠실대교 쪽이고, 자양 이동 여기하고 한 군데 네. 제가 좀 더 찾아볼게요. 네. 로얄 아파트 뒤쪽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자양동에 봅시다. 자양동에 몇 번지라고 그랬죠? 29번지요. 229번지. 네네. 얘는 어딘지 제가 좀 보고요. 얘는 그 뒤쪽이네요. 네, 예, 자양 1동으로 알고 있어요. 구의역 쪽으로 가깝네요. 네. 이 지역이 둘 다 어쨌든 가보셨죠? 여보세요? 그쪽이 저 부동산에 좀 들렸어요. 네? 그쪽에 그 근처에 그 공인중개사를 들렸다고요. 그러세요. 네네. 어쨌든 가서 그 물건을 보지는 않았나요? 네네, 안 봤어요. 물건을 안 봤군요. 네네. 자, 우리가 이거를 구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재개발 때문에 하겠죠? 네, 맞아요. 그렇죠. 재개발을 이거 사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질문은 제가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 예, 여보세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이쪽이든 자양 1동 쪽이든 2동 쪽이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이 법적인 재개발 요건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세요? 네, 대충은 알고 있어요. 예, 그냥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물건을 소개해 주는 그 중개업 하시는 분이 이쪽에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던가요? 그 근처에 또 모아탄으로 편입됐고 신속통합 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던가요? 네. 이 동네가 이쪽은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이쪽은 모아주택으로 지금 진행 중이고 하니까 네, 여기도 맞아요. 막 머지않은 미래에서 그렇게 될 것이야.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나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게요. 지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는 서울 시내 전체 다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서울 시내에 어떤 동네 가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오세훈 시장이 또 지금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네네.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서울시 안에서 한 80만 호 공급하는 거예요. 네. 그걸 공급하려고 한다면은 서울시 전체를 뒤집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고도 제한도 상당 부분 좀 완화시켰죠. 네네. 그다음에 한강변 고가 다 막았던 거 지금 한강변에 높이 올라가는 거 다 풀었죠. 네네. 그다음에 모아주택, 공공재개발, 일반 재개발, 재건축, 신토기획, 서울 시내에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가 어딘가요? 저는 그 동탄에서 살고 있어요. 동탄에. 네네. 네. 그러면은 서울 시내의 어떤 동네 가더라도 그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동네는 한 동네도 없을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동네가 좋다 나쁘다는 게 이 동네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동네는. 그런데 이제 자양 일동 쪽은 한강변은 아니지만 역에서 가깝고요. 네네. 이게 그다음에 자양 이동 쪽은 한강변에는 가깝지만 이게 역에서 멀어서 네네. 앞에 있는 현대 강변 현대라든가 노열 아파트가 참 한강 조망도 좋고 좋은데 불편해요. 네. 여기서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가격대가 그렇게 높게 형성돼 있질 않아요. 네네. 입지가 맞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지역이 질문이 뭐냐면 다른 동네 가서도 지금 뭐 석촌 주변에 삼전동 뭘 하나 사놓으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이 동탄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이 갖고 계시는 부동산 뭐 있나요? 네네. 아파트 3채 갖고 있어요. 아파트 동탄에 세 두 채를 개. 있어요? 네네. 동탄에 2개 있고요. 시흥시청 옆에 하나 있고요. 이 세 채나 있는데 네. 또 산다고요? 아니, 그래서 그거도 임대 사업자 내면 뭐 취득세 80%뭐 감면해 준다는 말이 있길래. 혹시 취득세 그거 감면은 신축인 네. 경우에 신축일 때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취득세 감면 가지고 무조건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임대 네네. 사업자라는 것은 10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네. 10년 동안 못 판다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네. 임대 사업자 하는 사람에게 팔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은 1가구 이미 3주택인데 네. 4주택이든 노주택이든 팔면은 이거 다 중과를 맞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왜 살려고 하죠? 아니, 저기 재개발이 되고 그러면 뭐 한 7, 8년 정도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아유, 그러면. 그건 꿈도 꾸지 마세요. 네네. 그 그것 말이 안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재개발은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우리 시청자분 같은 분이 우리 세미나로 오셔야 돼요. 그래요? 세미나하고 좀 들어야 돼요. 네. 너무 네. 답답해. 지금 여기에 재개발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네. 7, 8년 안에 입주는 영원히 불가능해요. 네. 보통 지정이 되어도요. 엄청 빠르게 진행해야 1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정도 안 됐는데 지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10년 안에 아파트를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쪽에 자양 사동은 뭐 신통으로 그렇게 동의 받고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많이 붙었더라고요. 통과가 그거 됐다고 하는 거는 네. 뭐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이런 얘기겠죠. 네네, 맞아요. 너무 그러면 많이 지정이 올라가서. 되고 나서 네. 그다음에 다시 조합 설립을 해야 되고요. 시공사 선정해야 되고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 처분을 해야 되고요. 이주해야 되고요. 건물 네. 부숴야 되고요. 공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주를 해야 돼요. 이 과정이 그냥 1년마다 툭툭툭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좀 오래 걸리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정이 되고 20년이 됐어요. 아직도 네. 입주하려면 빨리 입주하는 데가 5년, 6년. 늦게 입주하는 데는 10년도 더 지나야 돼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을 그렇게 빨리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네. 쉽게 접근하시지 말고 좀 더 공부를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옆쪽에 수색지구라고. 요즘에 어디요? 수색지구요. 수색? 거기에 지금 7월달 막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SK 호래난가? 수색은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마포 옆에요. 예, 옆에요. 네, 거기 그런데요? 신축들인데 거기도 34평짜리가 한 10몇억 쪽에 나온 거 있더라고요, 매물로. 네. 분양권이. 근데 어떻게 저는 그게 또- 너무 광대하게 설명하면 제가 다 몰라요. 좀 그래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어디 그러면 제가 아는데 네. 그거는 그렇게 설명하고 워낙 광대했어요. 뭐 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좀 더 구체화되면은 뭐 네. 아까 말씀대로 세미나 오셔서 여쭤보든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한남 뉴타운 어디 하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제가 설명이 되는데 수색 네. 지구 안에 뭐 신축 이래 버리면 너무 방대해요. 네. 좀 이해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생각하셨던 방향으로의 자양동 투자는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의 투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아, 저기 동탄 트렌이요. 네, CRST하고 네. 저기 그 GTX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운항 아파트 34평을 갖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걸 매도 시기가 언제인지 여쭤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동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교통 호재가 있어서 이걸 언제 좀 매도해야 네. 하나 이게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동탄에 이 운암 아파트 34평형 거주하고 계시는 걸까요? 네, 네, 살고 계시는 집이고 네. 향후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짧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째, 동탄역에 GTX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러면은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동탄역 쪽에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건 다 알고서 이미 샀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 동탄역 완전히 개통되면 그때 가서 사야지 이런 투자자는 없겠죠. 네, 투자를 한다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분도 앞으로 좋아진단다. 그럴 때 발표할 때 가서 찾아보고 사지 다 되고 이미 개통이 됐어. 그 다음에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그런 GTX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격은 이미 미친 거예요. 아, 그래요. 이미 가격이 적용이 돼서 얘가 10억대가 훌쩍 넘게 올라갔던 거예요.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훌쩍 넘어갈 때 작년 21년도가 제일 비쌌고요. 네, 이 제일 꼭지점 찍기 전에 팔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다시 반등했죠. 네, 이것도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시거나 했는 분들은 제가 네. 이렇게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19년, 20년. 떨어질 거다. 떨어지는데 다시 올라갈 거다. 네, 그러니까 18년, 19년대부터는 아파트 지금 사면 안 된다. 네,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파트는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올라갔던 건 떨어져 버렸죠. 그러다 네. 다시 반등하죠. 이게 네. 다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지나고 이러면 다시 떨어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릴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언제 팔아야 될까? 이거 파는 시기는 이미 놓쳤다. 이제부터는 파는 시기를 고민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네, 됐었죠?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요거 매수 안 해도 가진 보유 돈이 자금이 있어서요. 네, 송파에 있는 송파나 아니면 잠실 지공 5단지 네. 올림픽 그 아파트 그거 두 개를 네. 보고 있거든요. 네. 재개발할 거. 그런데요. 그런데 저 시기 사도 되는지요? 아, 그것도 마찬가지. 지금 동탄의 아파트가 네, 우리 시청자분이 거꾸로 네.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파트 없다면 그 아파트 사실 거예요? 지금 가격에? 아니 안 그래도 사죠. 아직은 네, 못 비싸다게 사죠. 느끼죠.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성파 쪽에 있는 것도 네, 사고 나면은 이 가격이 전혀 안 떨어지고 앞으로 계속 올라만 간다 하면 제가 사라고 하겠어요. 네, 근데 제가 뭘 보는 눈에 이것도 다 떨어져요. 그리고 잠실 주공 5단지도 재건축하게 되면 초과이익 환수라는 보이지 않는 돈도 내야 돼요. 네. 기타 등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은 아파트 구입 시기가 아니다. 충분히 좀 더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 의견 드릴게요. 예, 그리고 동탄은 그냥 저기 그 지금이라도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매수자가 제 있어요. 생각에는 그러면? 다른 데로 네. 옮기겠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팔 수 있다면 파는 것이 좋다고 봐요. 아, 그렇게 팔면 되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더요. 불암 여기요. 노원구 상계동에 불암 동아파트 지금 매수해도 상관없죠? 지금 제가 준비된 자료를 다 오늘 방송 시간 안에 해야 네.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 상담 우리 아까 얘기했던 세미나나 네. 이런 걸 좀 이용해 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네, 미안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정해진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 주셨던 이 동탄의 아파트는 매도 계획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저희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 시간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들 좀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현재 상황과 미래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차동백 대표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서 시청자분께 마저 못 해드렸어요. 미국은 말이죠. 지금 현재 미국은 긴축이 뭐죠? 금리를 유지 또는 계속해서 높은 게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그다음에 중국은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리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거는 경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경기는 어려워져요. 그런데 미국은 말이죠. 모든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안에다가 전 세계에 있는 공장들 보고 너 미국 안에다가 공장 지어. 그렇지 않으면 하고 압박을 해놔서 미국 안에 일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미국 국민들은 지금 일자리가 넘쳐서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니까 소비가 잘 이루어져요.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가격이 쉽게 안 떨어져요.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지니까 금리를 계속 올려요. 그런데 중국은 경제가 침체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뭐예요? 중국 화폐잖아요. 위안화가 달러 대비 떨어져요. 일본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만 지금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경기 회복 지표가 7월, 9월 잇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지표가 막 나오니까 7월 달, 9월 달 잇따라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원래 금리 인상 시기가 4번 있는데 4번 중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면 2번도 더 할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정부 자료에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앞으로 내릴 거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절대로 쉽게 안 떨어질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대출도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연끌들 조심하라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달러당 7.2 하는 대규모 부양책도 부양을 하고 싶은데 이게 빚이잖아요. 빚. 그런데 현재도 중국은 빚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일본도 이래. 그래서 경제도 지금 미국과 어떤 다른 세계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중국 대도시에는 말이죠. 부동산 매물이 폭탄으로 나오고 있다. 부동산이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중국은 이렇게 장기 침체가면 세계의 경제 여파가 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 이사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했던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이사 가려니까 집을 팔아야 되겠죠. 갈아타야 되니까. 그다음에 중국 13개 주요 도시가 12월 대시 25%라는 물건이 그만큼 더 늘었다는 거예요. 팔려는 물건들이. 상하이 같은 경우는 82%가 늘었고요. 우한은 72%가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 그다음에 이것도 경기가 결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국요. 16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서 좋았는데 가만히 봤더니 불황형 흑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출이 수입보다 더 크면은 흑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둘 다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는 줄은 거예요. 그런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다 보니 흑자가 난 거예요. 이런 거는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늘어나면서 수입도 늘어나고 수출도 늘어나면서 수출이 더 많이 늘어나서 흑자가 와야 되는데 그 반대 둘 다 줄면서 가기 때문에 반도체는 회복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어렵다 하는 건 분명해요. 또 한국은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금융내관은 이게 무슨 말이냐. 300명이 아니고 3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대출자 300만 명이 원리금 갖고 나면은 생계비가 부족하대요. 현재. 그런데 그중에서 175만 명은 빚 갚고 나면 쓸 돈이 없답니다. 이게 바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자라든가 원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 금융이 그만큼 부실하게 되죠.
대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뚜렷하지 않아요. 이런 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시장은 미국 같은 경우에 MZ세대가 영끌의 고금리에도 집값이 반등을 하고 있대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미국은 그래요. 경기가 막 좋아요. 그렇지만 그 경기가 좋다고 해서 경제 성장률이 물가보다 높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미국도 경기가 좋다고 해도 지금 금리를 예상하면은 무조건 전체 소득 수준은 더 가난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1월 달에서 3월 달은 매물이 안 나온다. 왜? 봤더니 모기지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더 높아지니까 갈아타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안 나오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달 연속 3천 건을 돌파했다. 통상적으로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6천 건 이상씩 갔어요. 이것 가지고 다시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했다. 다시 올라갈 거다. 영원히 갈 거다. 이런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특히 조금 아까도 우리 시청자분 그런 게 있다. 상급지로 갈아타게 한 수요가 영향이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부동산 일대 팔고 나는 좀 더 좋은 데 가야지, 좀 더 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거는 무조건 다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급지가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는데 상급지만 앞으로 계속 오른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르는 것에 대한 시차의 차이는 있더라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내려도 같이 내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릴 때는 상급지가 훨씬 더 큰 돈으로 내리는 거예요. 역전세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과천이 93%, 양주 86%, 강남도 5억이 내려서 갱신했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현재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그 갭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지면은 갭 투자는 이거는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전부 다 실수요자 위주다는 거예요. 실수요자들이 자기 1주택자를 구입하는 것 가지고 다시 전 고점을 뚫고 앞으로도 지속 상승이 갈 거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강남에 25억, 30억 아파트가 다시 전 고점을 뚫으면 강남의 아파트가 전부 35억, 40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강북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20억이 돼야 돼요.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고도 제한을 완화했답니다. 이걸 왜 하겠어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에 어떻게 하든지 공급을 많이 늘려. 이유는요. 전 정권에서 공급이 부족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요. 지금 강보합으로 가지만 이거는 그렇게 오래 못 간다. 올 하반기나 지나고 나면 다시 꺾이게 돼 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마련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지 또 어디로 가면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제 방금처럼 저 갈아타기 어떻게 갈아탈까요?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소액 자금이 있는데 소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보통 보면은 뭐 몇천만 원에서 몇 수억까지 이런 금액들 이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 자산, 부동산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노후를 생각한 전체 자산 구성이라고 그러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부 다 저 지역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내 동네는 별론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과 토요일에 2차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